제해서 오늘 한반도 비핵화의 진실 이런 제목으로 정했는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의 의미가 북한이 핵무기하고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새 말하는 언론에 나오는 한반도의 비핵화,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전부 다 그걸 북한의 비핵화라고 생각합니까? 요새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이 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냐, 아니면 또 다른 비핵화냐, 이게 오늘 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그럼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남북한의 비핵화라고 생각합니까? 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비핵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생각하는 분은 소수 의견이고, 다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정은이가 북한의 핵을 포기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다수죠.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생각을 바꾸시게 될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제가 한반도 비핵화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월 초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신문 보도나 방송 보도를 보면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중대한 결심을 해서 미국에 가서 알려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부터 김정은의 비핵화다. 김정은이가 북한 핵을 포기한다. 이런 생각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죠? 맞죠?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월 9일인지 8일인지, 미국 시간, 한국 시간 좀 헷갈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러면 김정은 만나겠다. 김정은 만나겠다. 그러나 정의용 실장 당신이 백악관 기자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해가지고 좀 이례적으로 정의용 특사가 영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악관 뜰에서. 그때 보면은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김정은이가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비핵화를 결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즉시 트위터를 좋아하는 트럼프가 북한이 핵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만나겠다 하는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동결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핵 폐기다는 뜻으로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게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심했다. 제재가 강하게 들어가니까 역시 굽히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겠다는 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공이다. 제재 압박을 하니까 굽히고 나온다. 공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돌렸습니다. 노벨 평화상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더욱더 요새 나오는 비핵화는 이게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구나 는 쪽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의 말이라고 적어서 가져온 그 문장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거기 북한의 비핵화가 안 나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나옵니다. 거기 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체제 보장을 한다든지 적대를 포기하면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한국 언론이나 한국 사람들이
어떤 문장을 밑줄 채워가면서 잃지 않습니다. 이미지 가지고 그냥 해석을 해요. 이미지로.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그건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뭐 핵이 없는데 한반도의 비핵화라면 북한의 비핵화지 한국이 무슨 비핵화할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북한의 비핵화, 김정은의 비핵화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생각에 약간 의문을 던지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지난 4월 20일 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거기서 김정은 참석하에 토론을 막 하더니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전원회의 결정문. 결정문을 보도한 제목만 여러분들이 아마 읽었을 겁니다. 그 결정문을, 원문을 읽어보신 분들 뭐 여기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김정은이가 앞으로 핵실험하지 않고 풍계리 실험장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전부 일면톱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핵화를 향한 중요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그날 결정문을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완전히 왜곡하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여기 다는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국민들 그런 야 김정은이가 이제 핵실험 더 안 하고 핵시설 폐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 정말 달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문제는 그 결정문입니다. 그 결정문은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독재를 하더라도 당에서 결정한 것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결정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굉장히 긴데 요약을 하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비로소 모든 핵무력을 완성했다.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었다. 는 선언입니다. 핵폐기 선언이 아니라 핵보유국 선언입니다. 핵보유국을 완성했으므로 이제는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보금을 하나 갖게 되었다. 보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금. 그리고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담보를 갖게 되었다. 보장을 갖게 되었다. 혁명의 보금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장장치로서 완전한 핵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핵실험할 필요도 없다. 풍계리 실험장은 수명을 다했다. 그러니까 폐쇄한다. 앞으로는 핵 보유국 입장에서 세계 평화에 노력하기로 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군축을 할 수도 있다. 군축이란 말은 핵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핵무기 줄이려는 회담을 군축회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진 정책 하나가 끝났다. 핵무력을 완성하는 것은 끝났으므로 나머지 병진 정책,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앞으로 주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 국제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노력하겠다. 딱 요겁니다. 요약하면은 핵 보유국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제재는 말은 안 썼지만은 이제는 제재도 좀 풀고 미국하고 당당히 만나가지고 같은 핵 보유국 입장에서 만나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 또는 미사일 좀 줄이는 회담 이거 하기로 했다. 그러려면 국제적 정세가 뒷받침돼야 되니까 한국하고도 중국하고도 미국하고도 만나서 그런 조건을 만들겠다. 앞으로는 경제 건설에 주력한다. 이겁니다. 이게 핵 보유국 선언입니다. 그런데 핵 폐기 선언으로 지금 완전히 180도 다르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4.27 선언은 뭐냐? 4.27 선언은 도대체 뭐냐? 4.27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겠다고 했고, 우리
대통령도 그 감동적인 연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이렇게 묻겠죠. 그런 경우에도 4.27 선언을 읽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4.27 선언 어디에도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말 없습니다. 그것도 맨 마지막에 마지못해 집어넣은 것처럼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적어놨죠.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남과 북이라고 그랬어요. 북한이 핵 폐기로 하겠다는 말 없습니다. 남과 북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왜 그게 한국에 들어갑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했는데 남한은 지금 핵이 없는데 왜 남한을 끌어들여가지고 남과 북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한다면 그 문장만 읽어보면 남한에도 핵이 있는 것처럼 순화수요. 잘못된 그건 완전히 북한 페이스에 넘어간 그죠? 살인범 피해자하고 약속한 거와 마찬가지죠. 살인 강도하고 피해자가 앞으로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문장이 도대체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그 밑에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은 남과 북은 북한이 최근 취한 조치의 중대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취한 중대성이 바로 4월 20일에 있었던 전원회의 핵보유국 선언입니다. 사실상 4.27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겁니다. 핵 폐기 약속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입에서 핵 비핵화란 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최근에 이 한반도 비핵화, 어떤 사람은 비핵화 사기극 이렇게 부르는데 김정은은 거짓말한 게 없어요. 북한이나 김정은은 지금까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한 번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포기하겠다고 비슷한 이야기 해도 반드시 그게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김정은은 거짓말 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비핵화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가 뭐냐? 이건 역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안 합니다. 북한 말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쓰는 용어입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 그게 바로 선대의 유언이라는 겁니다. 김정일이가 말하는 선대 유언이라고 할 때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91년부터 북한에서 꺼낸 카드입니다. 91년 무렵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게 발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를 국제사회에서 하려고 할 때 꺼낸 게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입니다. 그 뜻은 뭐냐? 북한은 그때 우리 핵이 없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남한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다. 그리고 주한미군이다. 한미동맹이다. 핵우산이다. 이거 없애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 개발할 이유가 없다. 그런 취지로 만든 게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입니다. 91년까지 남한에는 한 150개 정도의 전술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에. 그걸 91년에 철수했습니다. 92년부터는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건 우리가 조사해봐야 한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미동맹이 있는 한, 핵우산 정책이 있는 한 한반도 남쪽에는 핵이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거 없애라. 그거 없애면은 우리 핵 개발할 필요 없다. 설사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도 없애면은 우리 핵 포기 생각해 보겠다. 요게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입니다. 그 정책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합니다. 한미동맹 해체가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4.27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사인을 했으니까 앞으로 북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와에 동의를 했다. 즉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해구산 철거에 동의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그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열심히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미국은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CVID, 그건 트럼프가 새로 만든 말이 아니고 부시 때부터 만든 개념입니다. 그것을 내세우면서 이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잘 됐다. 그럼 그 핵 포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CVID 방식으로 한다 하면서 볼턴, 폼페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CVID를 하도록 하겠다. 요게 또 하나 퍼머넌트, 영구적으로 포기하도록 하겠다. 개념을 또 하나 덧붙여서요. 영구적이라는 의미는 이 말입니다. 북한의 핵폭탄 다 없애고 핵시설 다 없애도 사람이 있으면 또 만듭니다. 기술이 있으면 또 만들어요. 또 북한에는 우라늄 광산이 있습니다. 자, 기술이 있겠다. 사람이 있겠다. 그동안 실험한 데이터가 있겠다. 원료가 있겠다. 없애고 나서 다시 만드는데 한 몇 년 안 걸릴 겁니다. 그것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기술자들을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재취업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퍼머넌트를 또 갖다 붙였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화학무기도 안 된다. 생물학 무기도 안 된다. 인권 문제도 거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 참, 앞으로 그런 식으로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면은 우리가 북한을 도와줘야지 하는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김정은을 보면서 호감을 가진다. 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여론조사가 믿을 바는 못 되지만은 어쨌든 70%, 80%나 됐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김정은 그 거동을 누가 의사가 이렇게 관찰을 하더니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김정은 몸무게가 한 130kg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키가 169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키가 176이었는데 요새 좀 줄었어요. 제 몸무게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그대로입니다. 62kg입니다. 저희 딱 2배입니다. 그 건강 유지하겠습니까? 내리막길을 걸어오는데 숨이 차서 가쁘게 숨쉬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당뇨병, 심장병은 그 집안 내력이죠. 그런데 북한에서 살찐 사람들 많이 봤습니까? 탈북자 중에 살찐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북한에서 살찐 사람 3사람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 살찐 사람. 그런데 그런 김정은이를 보고 귀엽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0%, 80% 된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핵을 포기하겠다니까 참 귀엽다. 이렇게 된 거겠죠. 핵 포기하겠다니까. 언론의 왜곡, 선동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이
너무 감성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우리가 선전선동이라고 그러는데 선전은 어떤 사람은 이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사실로서 선전을 합니다. 광고 이런 건 다 선전이죠. 그 거짓말 못 하잖아요. 선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말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선전이고 거짓말은 선동이에요. 한국 사람 선동에 넘어가는데 세계에서 1등이죠. 국민 평균 IQ 세계에서 1등, 학력 세계에서 1등, 속는데 1등입니다. 천안함 폭침이 30%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30%. 그 30%를 조사를 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많다.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더 많다. 이게 한국입니다. 배울수록 무식해지는 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배운 무식자가 너무 많아요. 국민학교 정도의 학력 가진 사람 중에서는 한 5% 정도가 의문을 가지는데 대학 졸업 이상에서는 30%, 35% 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있는 것이죠. 분별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주로 국가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다. 국가 지도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다가 드디어 북한에서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김계관은 북한에서 육자회담 대표로서 10몇 년 동안 국제무대에서 화려하게 활동한 사람입니다. 김계관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넘어가고 오바마도 넘어가고 라이스 국무장관, 힐 대사 같은 사람이 다 김계관한테 당한. 김계관은 어떤 점에서는 21세기의 대표적 외교관입니다. 남 속에 무는데 1등입니다. 나와서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어요. 요새 볼튼 대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리비아 모델 운운하고 뭐 CVID 이야기하는데 웃기지 마라.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일방적으로 핵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느냐? 전제 조건이 있다. 체제 보장하고 적대 정책 포기하면은 그때 봐가면서 핵 폐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본심입니다. 그게 북한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김계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4월 20일 전원회의 결의사항을 그냥 그대로 읽은 겁니다. 핵 보유국임을 당당하게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트럼프 쪽에서 이제 벽에 부딪힌 거죠. 서로 꿈 같은 이야기하고 있다가 폼페오가 2번 김정은을 만났는데 김정은으로부터도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왔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뭘 해줄 거냐 그 이야기에 궁금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또 최선이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펜스를 향해서 정치적 뭐 얼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욕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했다가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또 김계관이가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톤 다운을 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글을 쓰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하다. 만나면은 그때부터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즉각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건설적인 메시지가 북한으로 왔다. 싱가포르 회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더니 그 다음 날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트위터로 계속 날리는 바람에 지금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란이. 자, 그러면은 우선 하나씩 따져보게요. 북한이 핵 포기할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 북한이 핵 포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핵 포기하는 것은 코브라 보고 독배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코브라 독배면 뭐가 됩니까? 지렁이 되는 거죠. 지렁이 되는 거죠. 지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다 저기 고철덩어리입니다. 장거리포, 그 휴전선에 있는 거, 그거 쓸모없어요. 아마 녹이 슬고 해가지고 불발탄 많이 나올 겁니다. 서울을 향해서 1시간 쏘겠죠. 그다음부터는 두드러 맞는 일밖에 없어요. 재래식 군사력 끝났습니다. 북한은. 오로지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핵무기밖에 없다니까요. 그 핵무기까지 빼앗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핵 포기 못하죠. 핵 포기는 북한 체제 무너지는 건데. 북한 체제 무너지는 건데. 그리고 핵 개발을 위해서 길게 보면 60년 걸렸어요. 최근 잡아도 한 3년 고 거기에 전력 투구해가지고 핵 보유국이 됐어요. 굉장한 지금 사찰한다고 하더라도 저게 과연 되겠느냐? 시설만 한 40군데 건물만 100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기술자가 몇만 명 될 거예요. 방대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지하에죠. 그걸 포기한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그건 대한민국이 없어져 주는 겁니다. 한국이 없어져 주면은 핵을 갈 필요 없죠. 한국이 스스로 국가적 자살을 선택해가지고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북한 밑으로 들어간다. 그 정도 결정하면은 아마 핵을 폐기할까 말까 고민할 겁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북한 정권의 보장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세습체제의 보장이죠. 김정은 세습체제를 보장하겠다는 게 체제가 바로 북한 김정은 체제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북한 그 자체입니다. 수령이 북한 정권의 뇌수 아닙니까? 뇌수 머리 아닙니까? 체제 보장은 3대 세습이 4대 세습, 5대 세습 되도록 보장해달라는 뜻이에요. 그걸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럼 북한 주민들 들고 일어나면은 미군이 올라가가지고 진압해 줘야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적대 포기하자는 것은, 적대 정책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한국과 미군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이 공격을 하니까 방어적 목적으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상호 공격 조약이 아니에요. 침략을 받았을 때만 미국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으로 쳐들어가면은 미국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느냐? 한미동맹 해체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한국을 적화시키면 그때 체제 보장이 되는 것이고 적대 세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즉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전체를 주체 사상화하는 겁니다. 그것은 숨겨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헌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해가지고 주체 사상화해가지고 김일성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 유지용이 아닙니다. 한반도 공산화용입니다. 체제 유지를 하려면 대한민국은 종국적으로 없어져 줘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날 수 있느냐? 아직도 불투명한 점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김정은도 만나고 싶어 한다. 트럼프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둘 다 만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큰 장벽이 몇 개 있죠. 김정은이 만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 보유국 인정을 세계로부터 받는 거죠.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나는 것은 핵 보유국으로서 다른 핵 보유국을 만난다. 보유국 국가 원수를 만난다. 이거죠. 얼마나 북한 주민들한테 자부심을 주겠습니까? 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 대통령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를 때릴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우리가 핵 보유국 선언을 하니까 만나러 왔구나. 두 번째는 그 만남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재를 푸는 거죠. 이미 상당 부분 풀었어요. 김정은이가 미국과 한국을 거쳐서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당황한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대북 제재에 협력을 했어요.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의 90%는 중국이 협조를 한 덕분입니다. 사실은 대북 제재의 90%는 중국의 대북 제재입니다. 두 가지죠. 중요한 것만 하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석탄 안 사준다. 중국으로 공급하는 기름 끊지는 않았지만은 대폭 줄여버려. 이것만 해도 지금 무역액의 뭐 한 반 이상이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시진핑은 트럼프와 협력해가지고 김정은을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만나기로 한다. 이러니까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김정은이가 앞으로는 우리가 너무 좋아붙이니까 미국으로 탈출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친미국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당황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2번 불러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거기서 나온 합의가 바로 핵을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폐기한다 하는 원칙이에요. 단계적이라는 것은 뭐냐? 북한이 뭐 요만큼 포기하면은 미국이나 한국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맞춰가자는 것이죠. 맞춰가자. 우선 그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합의하는 과정에 또 시간 벌립니다. 시간 벌. 그거 하는 동안 이미 제재는 의미가 없게 됐다. 중국이 이미 상당 부분 제재를 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만 국경선에서 구멍을 뚫어놓고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북한과 그 동북 삼성은 일종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옛날부터. 그 강이 넓은 강도 아니고 뛰어서 건너갈 수도 있는 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사람이 어려우면은 북한 사람이 도와주고 북한 사람이 어려우면 중국 사람이 도와주는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교류가 긴밀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단칼에 딱 끊어가지고 통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중국이 그 문을 열어버리면은 북한은 숨을 돌린 셈이죠. 이미 제재는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벌게 되죠. 그러고 한국의 4.27 선언을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앞으로 대규모 투자 또는 대북 퍼주기가 재개될 가능성이 많죠. 물론 그렇게 할 때는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서 예외 조항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 싱가포르 회담 전에 이미 김정은은 대북 제재망으로부터 상당 부분 벗어났어요. 상당 부분. 그것은 중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큰 문제는 남아있죠. 북한은 핵 보유국 위치를 계속 가져간다. 군축 회담하자.
미국은 CVID다. 이건 도저히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은 도저히 합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달라요. 그죠? 너무나 다른데 일단 미국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없애버리고 군사적으로 공격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이죠. 한 30만 명의 병력이 들어가서 사사시 뒤져가지고 핵시설 발견되는 즉시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아직 북한 노동당 정권이 살아있는데 회담을 통해서 전쟁에서 해결 못한 걸 전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회담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세계 역사에 그런 거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핵을 개발했다가 스스로 포기한 나라는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이 80년대에 그 백인 정권이 있을 때 비밀리 핵 개발해가 핵폭탄 한 10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권이 흑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스스로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고를 했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체제가 넘어가니까, 정권이 넘어가니까 흑인들한테 핵폭탄 안 주기 위해서 없애버린 거죠. 근데 북한 지금 노동당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폐기를 합니까? 폐기를 안 하면은 정말 정권이 무너진다는 데까지 몰리면은 그래서 폐기할 건 전쟁에서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그래서 여기서 무슨 합의가 나오겠느냐? 도저히 합의점이 나올 수 없는데도 만난다? 여기에 이제 야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정은의 의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트럼프는 그럼 뭐냐 이거? 트럼프는 이번 11월 국회의원 선거, 의회 선거, 상하원 의원 선거에 본인의 운명이, 정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 민주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면은 지금 러시아 스캔들, 즉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의 정보기관과 트럼프의 캠프가 서로 공모를 한, 이건 사실 큰 중대 범죄죠. 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점 트럼프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의회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다? 지금 언론은 90%가 트럼프에 반대합니다. 다만 골수 백인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은 한 40%를 유지해요. 그런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언론, 의회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특검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잘못하면이 아니라 상당한 가능성으로 탄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트럼프가 저지른 지저분한 사건, 그건 큰 형사 책임을 질 만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거는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이걸 덮으려면은 어쨌든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호재 하나가 나온 거죠.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인류의 골칫덩어리 하나를 해결한다. 이런 꿈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옆에 있는 볼턴, 폼페오 이런 사람은 대북 강경론자입니다. 북한 체제를 없애는 게 근원적인 해결 방식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말리는 입장이었죠. 트럼프를 말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담 취소도 그 볼턴이라는 사람이 최선희가 악담한 걸 딱 들고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들이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을 막 요구해 놓으니까 그 적석에서 배담 취소를 시켰는데, 취소시켜 놓고 보니까 마음이 좀 허전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김계관이가 아주 정중한 편지로
회담 재개를 요청하니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김영철, 폼페오 두 사람이 이제 만나가지고 합의문이 나와야 됩니다. 합의문을 미리 만들어야 됩니다. 회담에서 합의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회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냐 깨질 것이냐가 결정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사정이 반전무드로 가니까 국회가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월남을 도와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사정도 좀 이해를 해다오. 그리고 평화협정 이게 불리한 건 아는데 만약 공산군 측이 어기면은 내가 과감하게 북 월맹을 폭격해가지고 혼을 내겠다. 나를 믿고 사인해달라 이럽니다. 결국 사인했어요. 티우 대통령이. 그런데 그 뒤에 미국의 사정이 바뀐다. 닉슨이 워드게이트 사건에 몰려가지고 하야해버렸습니다. 74년 8월에. 요걸 딱 보던 월맹이 75년 초에 대공세를 펴죠. 그때 포드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하노이를 폭격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게 의회가 월남을 지불하지 못하게 딱 묶어버립니다. 언론도 편을 안 들어요. 닉슨이 있었으면 좀 달라졌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내 사정이 변하니까 월남은 버림받아 버렸어요. 그때 군 장비는 월남이 베트콩이나 월맹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의지가 없어지니까 미군 믿고 싸우다가 미군이 빠져버리니까 패닉 상태로 돼가지고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군대한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익을 안보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주어야 한다. 북한이 요구하는 건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 달라는 게 아니다. 체제 보장해달라. 적대 정책 포기하라. 그것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별로 애정이 없어요. 이걸 돈으로 자꾸 계산을 해요. 한국이 방위 부담비를 충분히 내지 않으니까 뭐 철수하든지 뭐 한국이 알아서 핵무장을 하든지 뭐 그거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후보 시절에 막 해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불신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지금 해야 될 일은 김정은 말 대변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베가 하듯이 핵 폐기 회담을 해야지 여기에 한미동맹 문제를 의제로 올리면 안 된다. 한미동맹 문제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문제지 북한하고 논의할 성격이 아니니까 이거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반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회담 과정에서 한국인의 국가 안전이 희생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게 악몽이죠. 즉 주한미군을 줄인다. 주한미군의 위상을 좀 바꾼다. 북한에 대한 적대가 아니라 남북한에 무슨 중립하는 군대. 그리고 한미군사훈련 줄인다. 한미군사훈련 줄인다는 말은 한미동맹 작동 안 한다는 뜻입니다. 훈련 안 하는 군대는 있을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귀착이 돼가지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한국인의 안전이 희생되는 결말을 볼 가능성이 나는 60% 이상이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안전을 지켜야 될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의 안전을 더 챙기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언론이나 국회나 이런 데서 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목소리가 약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도 이야기가 메아리 없이 이루어지고 더구나 이번 선거에서
이 정권이 압승을 하면은 그런 경향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하여튼 본론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반도 비핵화는 그 자체가 사기입니다. 사기는 언젠가는 들통이 나는데 문제는 누가 다칠 거냐. 지금 현재로는 한국인이 다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고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가실 것인가? 이걸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은 제가 이야기 못한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북한의 핵을 전쟁 아니면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포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 사실로 인정해야 돼요. 북한의 핵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됩니다.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면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해가지고 거기에 한국이 공동 사용권을 가져야 돼요. 미국만이 사용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핵과 전술핵이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난감할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핵을 개발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핵무기를 한국에 갖다 놨다. 그럼 북한의 핵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핵우산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하나, 핵 탑재 항공모함 필요 없어요. 잠수함이 있으면 됩니다. 잠수함 한 척 내지 두 척은 항상 한국 해역에 떠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우리가 핵 개발을 하든지, 그러나 핵 개발하는 것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정책만 바뀌면 돼요. 그것은 NPT 체제 위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해가지고 핵 대 핵으로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도발할 수 없잖아요. 제재가 들어오면은 지금 이런 제재가 한 1년 됐는데 조금 효과를 보지만은 앞으로 2년, 3년 가면은 결국 북한이 결심을 하고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 전술핵 빼겠다. 북한도 핵 폐기하라.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핵 대 핵입니다. 핵 대 핵. 그러나 우리가 핵을 개발 못했으니까 전술핵을 가져오면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우리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지.